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홍준표 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무상급식 관련 면담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에 승격 기원 희망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창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올해의 구세군 자선 냄비 운동을 알리는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로봇렌즈 조성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하면 따라붙은 말이 불통과 독선이죠. 이번에도 불통과 독선으로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앞은 떠들썩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집무실 앞은 떠들썩합니다. 홍 지사를 만나겠다는 경남 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홍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남도 청원경찰과 학부모들은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의 공문에 대한 답변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 빨리 나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요 코앞에 있는데 바로 못 나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도지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은 누구나 가서 바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은 지난 7일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며 면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남도의회 의장과 예산결산위원장은 일정 등의 이유로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경남도지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도지사를 만나겠다고 계속해 실랑이를 벌였고 계속된 실랑이 끝에 무상급식 담당 공무원이 나왔지만 도와 학부모들 사이의 공방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공문 최대 7일 아닙니까? 7일 안에는 답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공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관계 공무원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비서실과 일정을 상의해 대표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학답은커녕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홍 지사와의 면담은 청원경찰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높아 뚫리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지사를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문까지 보내고 절차까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원하는 해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의 독단적인 무상급식 중단으로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학부모와 도민들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학부모와 도민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분명히 봐야 할 것이며 학부모와 도민의 요구와 의지를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아이콘 홍준표 경남도지사. 하지만 찾아와 울부짖는 도민들을 한 번쯤은 보듬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이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서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승격 기원 희망 엽서 보내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식어버린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 느린 우체통인 연희와 다리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마다 엽서 한 장을 손에 꼭 쥔 채 우체통에 자신의 엽서를 넣기 위해 기다립니다. 줄지어 서 있는 이들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염원하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회원과
시민들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기원 희망엽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허영 고문을 비롯해 마산 하포구민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엽서에 옮기며 창원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엽서는 참여자들의 손으로 직접 한 달 뒤 편지가 발송되는 다리에게 넣어져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로 각각 보내집니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다소 움츠러든 광역시 승격운동에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 광역시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청와대, 국회, 행안부에 광역시 염원을 담은 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광역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을 광역시 승격의 원년으로 삼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뜨거운 시민의 관심을 보여줬던 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처음 왕성했던 승격운동이 끝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창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거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죠. 바로 기부를 독려하는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인데요. 9일 창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는 올해의 구세군 자선냄비 운동을 알리는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과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부르는 종소리가 거리에 울립니다. 9일 창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는 올해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운동을 알리는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산타 옷을 입은 창원 운남초등학교 관현악단의 감미로운 선율이 시종식 분위기를 더 훈훈하게 만듭니다. 어린 천사들은 우쿨렐레를 들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이날 시종식에는 손석영 구세군 부산 경남지방장관,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해 성금 기탁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 운동. 한국에서는 1928년에 시작돼 올해로 8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방에서 모금 계획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모금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모금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금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날씨만 좋다면요. 추운 날씨, 거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보인다면 이 냄비가 끓을 수 있게 따뜻한 정을 보태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노본랜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지난 8일 개최했습니다. 울트라건설 부도 후 중단된 노본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비롯한 새로운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지난 9월 23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12월 중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본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원했으며 노본랜드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19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6개 시장 군수들을 고발 접수했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남도 행정국장이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은 불법적으로 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했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했을 뿐더러 주민소환법 제29조 7호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들의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로 이뤄진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말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수십만 참여자의 소중한 뜻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주민 소환 방해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관내 운송 사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객 468개 업체, 화물 5,8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2월까지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운송사업체 사무실 및 차고지와 여객 터미널을 방문해 겨울철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이행 여부, 운수 종사자와 차량 관리 실태 등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국내 최초로 문화예술특별시를 추진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수립 중인 문화예술진흥계획과 더불어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책의 틀을 구체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관광균형발전국을 관광문화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예술과도 그 산하로 이관해 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내사읍 평성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는 92만 제곱미터 규모의 평성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경남도와 협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평성산업단지는 산업시설 용지, 공업시설 용지 등이 조성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지주 매수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심사 결과는 내년 3월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72.9%로 가장 높았고 피해 장소 유형으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비율이 7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캠페인을 9일 월성초등학교 급식소와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급식소 입구 배너 설치와 어깨띠를 착용한 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 스티커가 부착된 휴지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현수막 활용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와 부정불량식품 판별 요령,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고성 탈박물관이 10주년 기념으로 2016년 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우리 시대의 탈 특별전 개막식이 9일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고성 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탈 제작자 4명의 창작 탈과 작업의 흔적들을 전시합니다. 전시는 40년 동안 하회 탈만을 제작하고 있는 김동표 장인의 탈 작업을 비롯해 최초로 공개되는 이석금 작가의 탈 작업, 황병권, 이도열의 탈 작업으로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전시됩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탈을 통해 우리 시대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삶의 철학, 문화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외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많은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외버스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고자 실시됐으며 협의회는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버스기사와 승객이 시외버스 이용 후기를 발표함으로써 승객과 버스기사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말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성금을 전하기 위해 최한중과 아름다운 음악 세상이 2015년 정기 공연을 8일 KBS 창원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라피오자회 12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줬으며 2부에서는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로 마무리해 연말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자선 공연으로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을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 세터민, 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한중과 아름다운 음악 세상은 2009년에 창단됐으며 현재 30인조 빅밴드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방경찰청과 도의 부동산을 맞교환하면서 지방경찰청장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내년 7월까지 4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후 도지사 관사를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경남경찰의 상징인 청장 관사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는 계획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가 매년 지역 시내 버스 업체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임금 체불과 노사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창원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전반적인 부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22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시가 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강정관 의원은 화장장이 민가와 250m까지 접근하는 경우가 없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인 거제시가 경기 침체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거제 주택시장은 지난 11월을 제외하고 매달 아파트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며 조선소 감원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거제를 떠나며 아파트 외에도 빌라, 원룸도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48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9살 남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총 135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 수수료로 2,8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거액 도박자도 가려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3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고성공룡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공룡과 하룻밤 해맞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룡과 공룡 발자국 화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달기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실시했으며 경남교육청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매를 달아주고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지사 사랑나눔 봉사단에서는 8일 자신들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 10가구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노후된 가스 전기 설비 점검 후 가스 차단기 설치 및 콘센트, 노후 전선 등 전기용품을 교체하고 사랑의 쌀 10포와 라면 1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도내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건강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건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 건강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사업 경과 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2일 봉평동을 시작으로 8일 중앙동, 9일 명정동까지 개최했습니다. 고성박물관은 오는 13일까지 제13회 고성미술협회 정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전에서는 고성박물관에서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의 미술 창작 활동을 통해 탄생한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6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